안녕하세요.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양진호입니다. 녹음 상태가 좀 괜찮나요? 이번에 마이크도 하나 샀는데 녹음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은 에스프레소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에스프레소 역사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프레소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가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이 동영상에 뭐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스프레소가 뭐 다른 음료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을 쓰는지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동영상 만들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는 이태리에서 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태리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태리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좀 빨리빨리 음료가 나갈 수 있는 형태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19세기에 이제 한꺼번에 많이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음료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태리 북부 토리노 출신의 알젤로 모리온도라는 사람이 이제 1884년 스팀을 이용해서 이제 커피 음료를 제작할 수 있는 머신을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을 끓여 가지고 그 끓는 수압으로 해서 스팀압으로 해서 내리는 형태의 음료고, 한 잔씩 내리는 형태가 아니고 대량으로 커피를 내리는 형태였어요. 그 특허에 대한 부분의 사진을 보자면, 예, 이런 형태로 기계가 제작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물을 끓이는 구조, 그리고 끓은 물이 이제 수도꼭지처럼 해서 이제 대형 포터필터를 통해서 커피가 추출되는 형태의 머신이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잔씩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베제라라는 회사에서 1901년에 이제 한 잔씩 내릴 수 있는 형태의 커피 머신을 개발을 하고, 1903년에는 그 데시데리오 파비오레라는 사람이 베제라의 특허를 사서 라파보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라파보니에서 싱글샷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를 했었고요. 이 당시 커피 머신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팔팔 끓여서 스팀압을 이용해서 물을 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이제 100도 이상 압력까지 사용이 되다 보니까 100도 이상으로 팔팔 끓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추출된 커피의 탄맛이 너무 강한 형태로 머신이 커피 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커피 맛이 나오지 않는 머신이었어요. 근데 1938년에 이제 피스톤 펌프가 개발이 되고 이제 가찌아의 첫 번째 머신이 설치가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대전 도중에 이거는 자료가 없어져서 현재 남아있는 머신은 없고요. 전쟁이 끝나고 1946년에 그 가찌아에서 피스톤 펌프를 사용해서 상업용 머신을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 머신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손잡이가 보이죠? 저 손잡이를 당겨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스프링으로 인해서 이제 압력이 생성이 돼서 추출되는 형태이고요. 이런 형태의 기계에서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펌프가 있고 펌프가 올라가면 물이 들어오고 이제 커피가 있죠. 그럼 이 비어있는 공간에 물이 차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려오면서 물이 들어가는 곳을 피스톤이 막고 스프링 압력으로 해서 이 물을 눌러주는 형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커피가 받는 압력이 실질적으로는 높은 물이 들어가는 동안은 이제 압력이 없다가 이제 압이 올라가고 압이 점점 떨어지는 형태,
머신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런 형태가 또 변형이 된 게 그 펌프, 전기 펌프가 개발이 되면서, 전기 펌프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할 거는, 지금 기계에 보면 뒤편에 크레마 데 나뚜랄레라고 써 있죠. 이때 기념비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이 머신부터 스팀을 사용해서 압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펌프를 사용해서 이제 압력이 만들어진 첫 번째 머신인, 첫 번째 상업용 머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커피하고 다른 형태의 음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의 에스프레소에 크레마라는 게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크레마가 나와 있는 사진이, 그거는 나중에 첨부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레마가 나오니까 가짜에서 이제 고민을 하죠. 이상한 게 둥둥 떠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짜에서 이걸 오히려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림 커피, 자연에서 온 커피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레마 카페 나뚜랄레라고 해서 처음으로 크레마가 등장한 시기가 피스톤 머신을 사용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을 하고 나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기념비적인 머신이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런 피스톤 머신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피스톤 머신은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커피 맛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피스톤 머신으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여기에 재밌는 포스터가 있네요. 가짜에서 상업용 포스터로 제작을 했었던 건데요. 길다라는 머신이 상업용 머신 이후에 가정용으로 나왔던 게 있거든요.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보이는 길다라는 머신.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크레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형태의 포스터예요. 그래서 크레마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61년도에 페마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전기 펌프를 이용한 상업용 머신을 개발을 해요. 이게 페마 E612라는 모델인데요. 뭐 E가 이클립스의 E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 61년도에 계기일식이 있었다나? 뭐 그래서 이 61년도에 만들어진 머신이라 E612라는 모델이고요. 현재까지도 E61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되는 머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머신이기도 해요. 나중에 에스프레소 머신 구조나 프리인퓨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 머신의 그룹 헤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머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기념비적인 머신이 돼요. 각자 펌프 머신에서, 기존에 있던 펌프 머신에서는 새로운 물을 쓰는 게 아니고 보일러에 끓는 물이 관을 통해서 이제 커피에 가는 구조였는데, E6이라는 모델에서 처음으로 상업용 펌프를 쓰면서 신선한 물, 그러니까 급수가 된 물을 가지고 이제 관통형 보일러라고 하는데, 히트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열교환 방식으로 물을 데우면서 커피에 전달을 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게 되고요. 이 방식을 쓰면서 기존에 그냥 보일러에서 물을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하는 거에 비해서 물이 계속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고, 물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압력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계속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는 거다 보니까 추출될 때 커피 압력이 좀 더 일정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를, 상대적으로 일정한 압력과 상대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제공해 주는 형태의 최초의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사용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본 구조를 이 E61이라는 모델에서부터 차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에스프레소 머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태리에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이태리에서 얘기하는 에스프레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살짝 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이태리 협회에서 얘기하는 에스프레소의 기준이 있어요. 커피는 뭐 7g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g, 그리고 추출수의 온도는 8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컵의 온도는 이제 67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제 펌프 압력은 9 플러스 마이너스 1바, 그리고 추출 시간은 25초 플러스 마이너스 5초, 그리고 추출량은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ml 인 거예요. 그래서 추출량은 여기에 보면 크레마가 포함이 됐다고 하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영상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얘기했던 이태리 스타일 에스프레소하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영역이 생기면서 커피의 로스팅 배전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커피 사용량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도라든지 추출량 그리고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부피 개념보다는 뭐 그램 개념, 무게 개념으로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한 음료다 보니까 거기다가 크레마가 생긴 지는 1930년대 예, 크레마가 생겼기 때문에 뭐 100년도 채 안 된 거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에스프레소가 나온 지가. 그래서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추출이나 새로운 머신이 나왔을 때마다 에스프레소, 이게 에스프레소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될 때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에스프레소가 그래서 뭔데?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시청자분께서도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